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을 안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사고가 났을 때도 계속 근절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서, 2005년에 그래서 이제 관심병사 그런 제도가 마련됐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호관심병사 제도라는 명칭이 그게 정확한 2005년 것이고요. 사고 이후에.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여기 차트에 보면 관심병사 분류 기준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우리 임 소장님. 그러니까 우선 이제 2005년도에 그것을 도입한 이유는요. 네. 조기 식별을 해서 네. 제2의 악성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그렇죠. 방지하자는 좋은 취지입니다.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전체 병사들을 상담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한 명을 꼭 찍어서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쟤는 약간 우리랑 다르다라고 해서 낙인을 찍으면서 왕따가 일어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상이 됐을 경우, 조사 네, 대상이 네, 됐을 네, 경우에. 네, 네. 예.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편모스라도 C급 정도는 받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왜 그렇죠? 그냥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지정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휘관 재량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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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런 친구들은 또 전역할 때까지 잘 복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거지만 전문가들 좀 투입해서 같이 좀 보자. 예를 들면 병무청에서 한 번, 그리고 훈련소에서 한 번, 자대 배치 받아서 한 번 하는 인성 검사도 중요하지만 예. 그것을 판단을 지휘관이 하면 안 되고 네. 지휘관과 더불어서 병원 생활 상담관이 하면 되는데 이분이요 사단에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10,000명, 8,000명을 다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교육인적 자원부하고 MOU 체결해서 학생생활 상담관, 학교에 상주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이나 이럴 때 또는 뭐 금요일 저녁 이럴 때 한번 이렇게 부대 단위별로 이렇게 한 명만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또 호충이 하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다면 평가할 때는 정신과 군의관이 같이 들어와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문제의 중증의 병사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예. 현역 부적함 심사를 활성화해서 빨리 밖으로 빼내는 이런 조치들을 취해서 복무 전환을 시키는 방식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에 자식 군에 보낸 부모들도 많이 계실 거고 또 앞으로도 군에 보낼 부모들도 많을 텐데 상당히 참 걱정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관심병사가 통계가 정확치가 않은데 뭐 육군이 한 50만 정도 되죠? 그 중에 뭐 한 2만 명 정도 관심병사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3만 명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8% 정도를 예. 복무 부적응자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실태조사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22사단에서는 20%의 그러니까요. 병력이 관심병사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럼 한 1,800명 정도 된다고 네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800명. 예. 근데 이제 그 1,800명이 그렇다고 해서 다 어떤 그 전방 가서 근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네. A급, B급, C급 나눴는데 A급 같은 경우는 자살우려나 하여튼 이런 좀 그 극단적인 행위할 수 있는 사람이 A급이고 그렇죠. B급은 이제 그래도 조금 그거보단 덜하지만 역시 이 그 돌출 행동을 할 수 있는 경우 C급 같은 경우는 그냥 전입해서 들어만 가서 소위 우리 얘기하는 신참만 돼도 예. 왜냐하면 신참은 보통 이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제 관리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들은 지나가면 그 기간이 지나가면 이제 관리 대상 해제가 되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한 800명 정도의 이런 자원이 있는데 22사단처럼 자기 섹터가 굉장히 넓고 할 일이 많은 부대에서 800명이 만약에 이걸 투입을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 부대를 운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부대 운영 자체가 어려운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B급까지도 투입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A급이었던 이 이제 임모 병장이 네. 이제 군 생활 중에 이제 밑에 이제 페바 지역에서 아래 내려와서 이제 생활할 때 보니까 아 이제 좀 괜찮겠구나 싶어서 B급으로 분류를 한 상태에서 이제 GOP도 투입이 되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예. 이게 저는 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그 일반 그러니까 거기 지금 이제 이번에 희생당한 병사가 보니까 뭐 이 휴가 나와서 얘기한 게 아 우리 부대에 이상한 선임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임병장이. 예. 아마 이제 임병장을 그걸 이제 가리켜서 한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병사가 같이 근무하는 병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식했다는 걸 겁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그런 인식을 하고 있으면 사람이 행동을 은근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은 병장에 달고 저것도 못하네? 라는 그런 인식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빵 한번 터지면서, 결국 2005년에 사건이 그대로 재현이 된 겁니다. 그, 소위 이제 김모 일병. 기수열의
그건 2011년이고, 예. 그러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예. 그것이 지금 이제 뭐 5년이 지나고 이제 뭐 3년이 지나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냥 똑같이 그냥 그대로 반복이 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A급 병사들은 좀 후방으로 좀 보내고 뭐 이렇게 좀 순환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안은 생각해 볼 수 없나요? 군 인력 운용상? 그걸 그렇게 예를 들어서 후방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게 사실 맞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GOP 부대는 거의 매일 총알하고 그러니까 실탄하고 예. 실탄을 매일 하는데 여기서 약간 좀 이렇게 이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이 이거를 다루게 된다고 한다는 거는 이거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명을 뒤로 보낸다. 300명을 다시 채워주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예. 이것이 과연 얼만큼 잘 될 것인가? 예. 좀 이런 부분이 저는 이제 좀 의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되면 예. 또 특혜 의혹이 꼭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정신 질환이 있는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후방으로 그럴 빠지면 수도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또 뭐 이렇게 또 전방으로 가는 사람도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어떻게 차별적으로 좀 대할 필요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는요. GOP나 GP에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는 월급을 더 상향 조정해 준다든지 예를 들어 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전투병과 비전투병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전투병의 경우에는 1.5배 더, 2배 정도 더 보상을 해주는 차원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GOP나 GP 부대에 들어가는 인력에 대해서는 월급을 좀 더 올려주는 방안. 물론 지금 월급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살짝 이 월급 전체를 전부 다 한 30만, 40만 올려야 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차후도 사실은 어제 계속 지적됐지만 GOP 부대 안에서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여가 생활을 그래도 좀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병역 문화를 좀 GOP 우선적으로 좀 바꿔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네. 상황에서는 그 얘기 꺼내면은 또 국방 예산 없다고 난리가 나죠. 근데 이게 GOP가 사실 이게 너무 힘든 거는 맞습니다. 이게 네. 이 주간 근무는 근무대로 쓰고 전반야 후반야. 그러니까 전반야라는 게 그러니까 일몰부터 밤 12시까지. 그다음에 후반야는 밤 12시부터 일출까지. 그러니까 낮에 근무 쓰고 또 밤에 또 쓰고. 예. 그러면 이게 중간에 하다 보면 근무 그 텀 동안 잠도 쪼개서 자고. 그러다 보면 대여섯 시간도 못 자고 이런 것들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요. PX도 없고. 이런 좀 부분 선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럼 시스템을 방어 시스템 자체를. 방어 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한 노력을 그래서 군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과학화 경계 시스템, GOP 과학화 경계 사업이란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전방 철책에 센서를 달고 그다음에 혹시 뭐 이상한 게 있으면은 CCTV로 감시를 하고 한다고 해서 하는데 이게 사실 기술상의 또 한계가 있습니다. CCTV 같은 거 달아놔도 거기가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뭐 겨울 지나고 나면 다 TV 다 깨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아직 우리가 어느 나라하고 마찬가지로 사막이나 이런 데는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고 굉장히 그 변화가 심해서 기술적인 한계를 100%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병사들이 가서 지켜야 되는 이런 부조적인 한계가 있고 그렇다면 좀 더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해서 지금 이렇게 북한의 지금 침공을 우리가 막는다고 이렇게 철책 쓰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이냐 우리 그 어떤 이 군사 방어 전략인 부분까지도 사실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보충을 예. 드리자면 짧게 좀, 과학화 경계 사업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육군본부랑 합참이 서로 기준점이 너무 다릅니다. 네. 이거부터 일원화시켜야 됩니다. 저는 합참이 경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계속 이어가시기로 하고요. 임병장 생포된 시 상황 그리고 몸 상태가 어떤지 우리 국방부 주입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철중 기자 나와 있나요? 네, 국방부에 나와 있습니다. 예, 2박 3일간의 도주극이 결국 막을 내렸는데요. 임병장의 생포 당시 상황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국방부는 조금 전 브리핑을 열고 임모병장 생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임병장은 오후 2시 55분경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K2 소총으로 자신의 왼쪽 어깨 아래쪽과 가슴 위쪽 사이를 쐈습니다. K2 소총은 개머리판, 즉 총을 어깨에 견착하는 부분을 접을 수 있기 때문에 자해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측은 임병장이 자해를 하기 전 수색팀에게 종이와 펜을 가져다 달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임병장의 유서가 실제 작성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임병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군 당국은 오전부터 임병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색팀 일부를 비무장시킨 뒤 임병장에게 빵과 음료수 그리고 아버지와 통화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제공했습니다. 임병장의 아버지와 형도 오전 11시경부터
대치 현장에 도착해 임병장을 직접 설득했지만 결국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네. 임병장이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는데요. 현재 몸 상태 어떻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네, 임병장은 생포 당시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군수색팀은 총소리가 난 직후 임병장을 생포했고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헬기에 태웠습니다. 출혈로 인해 의식이 흐려질 수 있다는 군의관의 판단에 따라 일단 강릉 지역에서 치료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임병장은 헬기 착륙장에 있는 국군 강릉병원에 내린 뒤 다시 앰뷸런스를 타고 강릉 아산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의식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철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 소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거 계속 이어가시도록 하죠. 좀 견해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육군본부의 입장은 80%만 감지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점이요. 예. 그런데 그거보다는 합참의 기준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 납품업체들 사이에서도 서로 이제 이런 기준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뭐 혈책, 있었고요. 센서, 과학 센서 네네네, 이런 거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월책을 100%로 할 것인가, 이게 넘었을 때, 철책을 넘었을 때 센서의 감응 정도를 80%를 할 것이냐, 100%를 할 것이냐가 육군본부와 합참의 기준이 매우 다릅니다. 저는 작전과 그 전투는 합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정권을 쥐고 있는 육군본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 군령권을 쥐고 있는 합참이 나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GOP나 GP 관리하는데도요, 사실상 합참과 육군본부가 너무 그 알력이 심해서 제대로 현장에서 작전 지휘하는데 실제 장교들의 애로점이 많다는 호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차제에 좀 이러한 그 전방 부대에 대한 권한은 합참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국방부에서 좀 참고를 해서 어떤 정책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